취준생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 설탕을 잘 만드는 기업, 그리고 문화를 만드는 기업. CJ. 문화를 선도하는 인생을 함께할 인재 채용을 위해 세 가지 조건을 부여합니다. 정직, 열정, 창업. 왜 이런 것을 말하냐고 묻는다면 CJ는 취준생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고 조합정보센터가 정복할 기업이니까요. CJ 그룹 공채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조합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자 태풍 노루가 우리나라에 상륙한가 했더니만 다행히도 우리나라를 비껴갔습니다. 네, 조금 영향을 미치나 했는데 이렇게 비껴갔습니다. 아마 너무 더워서 그리고 비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태풍이 조금만 스쳐 지나가길 바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태풍이 무조건 그 나쁜 영향만 있는 거 아니니까요. 올해 채용 시장에 그 어떤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는 블라인드 채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스펙을 갈고 닦은 친구들, 내 스펙 손해보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불안감을 내비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직무 능력에 집중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니까요. 직무 능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스펙을 쌓은 분들이라면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회의 편견을 걷어내고 실력 위주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블라인드 채용. 네. 올해 채용 시장에 시원한 단비가 되어서 실력 순으로 취업하는 공정한 채용 문화가 자리 잡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잡정보센터 여러분의 실력을 높여드릴 알찬 정보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하반기 공채를 대비하는 코너죠. 잡정보센터 특집 여러분의 기적 시즌2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인문계생과 여학생들을 가장 많이 뽑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CJ그룹의 합격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CJ그룹 공채 합격을 위해서 어제 김태성 쌤에 이어서 오늘도 CJ그룹 출신 멋진 쌤을 모셨습니다. 네. 이분도 퇴사하고 나서요. 채용 정보 노출한다고 정말 많은 압박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받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러나 예. 굴하지 않고 또 오늘도 취준생들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리포트의 차재원 간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윤정 아나운서가 저기 멘트할 때 옆에서 이게 꿀럭꿀럭거리던데 어떤 의미입니까? 즐거워서요. 딱히 받은 압박은 없거든요. 예. 근데 아, 그런가요? 뭐 노출 압박한다고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나요? 이제 중요해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시원시원하게 CJ그룹 공채 전략에 도움 정보를 줄 잡정보센터의 시원시원한 기럭지 담당 게스터 시원시원합니다. 김호연 게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마도 제가 키가 커서 시원시원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는 또 귀엽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귀엽게 시원한 정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원시원한 귀엽고 귀요미로. 시원시원하고 네. 큰 귀요미.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차코치님, 올해 채용의 한 이슈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얘기했듯이 블라인드 채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CJ그룹은 원래 학벌을 많이 안 보는 곳인가요? 네, 그렇다고 알려져 있고 그렇게 광고들을 하시지만 진짜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거든요. 네. 대놓고 학벌을 안 본다. 맞죠? 맞는데 합격하는 친구들을 보면 또 어느 정도의 탄착군이 또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특정 직무를 제외한다면 학벌을 안 보는 편에 속하는 회사고요. 어학도 보지 않고 2016년도부터는 사진을 지원서에 넣지를 않았고요. 어학 점수도 있으면 기재하고 없더라도 기재라는 란자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좀 열린 채용, 즉 블라인드 채용을 좀 앞서서 시작했던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놓고 학교를 보지는 않지만 네. 어쩜 그래. 좀 이렇게 은근히 그렇죠. 보나 봐요. 은근히가 아니고요. 신입사원을 교육을 했거든요, 저는. 근데 애들 학교를 보면 어느 정도 그 탄착군이 좀 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본인 학교 어떻게 제가 말을 코치 학교는 신정택이라 외대 제가 어떻게 뭐 예. 저는 외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캠퍼스 용인 네. 캠퍼스였거든요. 근데 당시에 어땠어요? 재직 시에? 제가 학벌이 제일 낮았어요. 그랬어요? 네, 다 친구들이 특정 학교 이상은 다녀오고 있었고요. 왜들 그랬을까요? 본인이 되게 잘했나 봐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여러 면에서. 그때 왜냐면 저는 전공이 인도라서 그 해당 법인이 그때 인도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철수 직전이지만
그 인도에 가 있다는 이슈 그리고 제가 지원하는 부분은 남자분을 선호한다는 정보 지금 여러분들이 해왔던 취업에 대한 것과 동일하게 저도 취업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웠군요. 예, 전략을 잘 세워서 된 당시에. 것이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학벌은 적당히. 네. 그래요. 그래도 잘했으니까 된 네네. 거겠죠. 그렇죠. 뭐 아무리 네, 뭐하겠어요. 그럼요. 네. 자, 어제는 저희가 김태성 쌤과 함께 계열사별로 지원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네. CJ그룹이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수평적인 분위기에 채용을 한다고 열변을 토하고 가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부분 동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김태성 선생님 굉장히 착하신 분이시고 세상 따뜻하신 분이셔서 이분이 열변 토할 정도면 진짜 트루거든요. 네. 간혹 예외도 있긴 하지만 이를테면 성별 같은 경우가 이제 5대5 비율이에요. 입사자 비율이 거의. 여성 인문계 여성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맞는 여성 거네요. 팀장님이나 여성 그 파트장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좀 다른 기업들과 여타 다를 수가 있겠고 학벌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연령 같은 경우는 되게 어린 친구부터 되게 나이 많은 친구까지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ENM 같은 경우는 뭐 방송 기술 쪽이나 송출 쪽은 확실히 그쪽 경력이 있는 분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력이 있는 구직자가 많은 반면에 뭐 제일제당, 식품영업 정말 뭐 나이가 좀 어린 친구들도 본인이 좀 희망하고 관련된 노력을 이어왔고 아르바이트 경험만 충분했다면 붙는 경우들도 덜어 있고요. 그래서 골고루 있습니다. 어쨌든 직무 경험이랑 능력을 좀 중요하게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자소서 같은 경우도 그 완전히 블라인드 상태에서 직무 능력 위주로 본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직무 능력이나 경험에 따른 지원 전략을 살펴볼까 싶습니다. 예,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좀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이 방송 거의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유튜브나 네이버로 다시 보셔도 충분히 저희가 지원 전략 방출을 드렸고 또 이걸 다시 같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좀 또 다른 차원에서 뭐 다른 전공별로든 아니면 뭐 각자 상황에 맞게 좀 안내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알겠습니다. 네, 일단 CJ그룹 공채 전형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하윤 캐스터가 정리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CJ그룹 공채 전형을 상반기에 어떻게 진행했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그룹은 서류 전형을 치른 다음 그리고 적성검사인 CAT와 인성검사인 CJAT를 치르게 됩니다. 그 합격자에 한해서 1차 면접과 임원 면접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상반기 진행된 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네, 9일 정도 서류 접수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서류 접수일로부터 약 한 달 후에 인적성 검사를 치렀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합격자에 한해서 이제 추후 면접을 진행했었는데요. 상반기에는 다소 빠르게 채용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과연 하반기에는 언제 채용이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직무 역량을 그 어느 기업보다 꼼꼼하게 따지는 CJ그룹입니다, 여러분. 이 채용이 뜨고 나서 채용이 뜨고 나서 준비를 시작한다면 이미 늦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렇다면 나의 역량으로는 어떻게, 어느 부문을 지원하면 좋을지 차코치님과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상반기에 CJ그룹 공채가 좀 애매하게 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3월 중순쯤에 CJ 공채 합격 전략을 방송한 바 있는데 그때가 이제 그 삼성공채랑 겹쳤을 때였어서 이번에는 언제쯤 채용 공고가 뜰지 궁금합니다. 통상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기간을 두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달력을 보고 왔는데 9월 6일이나 14일 아니면 9월 13일에서 21일 이렇게 그때 수요일에서 사이에 목요일, 뽑는다. 뭐 그때 그동안 쭉 그래 일정 왔고요. 나온다. 그리고 너무 일찍 그리고 너무 늦게 열리지는 않는 회사라는 보통 점에서 하반기는 보면 9월에 나왔나요? 네, 그렇죠. 네. 늘 9월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네, 아까 김하윤 캐스터도 얘기를 했지만 CJ그룹이 워낙 학벌이나 나이를 불문하고 또 능력 있는 친구들 위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닥쳐서 준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가진 역량에 맞춰서 어디를 지원하면 좋을지 쪽집게 팁을 좀 알려주시죠. 네, 쪽집게 팁. 쪽집게. 최대한 제가 솔직하게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사처럼. 예. 화이팅.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가시죠. 자, 먼저 그 어문학 전공인데요. 네. 근데 보니까 영어 점수만 좀 높고 학점은 네. 3점 후반대. 네. 영어 점수가 괜찮고 학점은 3점 후반대. 아르바이트 경험 많다.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 사실 이제 오늘 지금 질문부터 해서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네. 근데 어릴 적 그 대입 지원할 때 무슨 대성학원이나 메가스터디 이런 데서 제가 언어가 몇 점이고 수리가 몇 점인데 어디 대학 가능할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혹시 이번 CJ 지원을 생각하신다면 그 점만은 꼭 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나 지원의 방향이나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는 것이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어문학 전공의 영어 점수만 높고 이거는 뭔가 학점도 또 학점도 후반 아르바이트 경험이 어디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오프라인 업체들이 있죠. 뭐 올리브영 같은 헬스 뷰티 스토어도 있고요. 푸드빌도 있고 CGV가 있는데 이런 쪽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어떤 경력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지원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게 지금 경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이력 정도로 비벼서는 조금 곤란하겠다. 직무 그러니까 영어 역량, 점수가 그렇죠. 높고 학점 높은 친구들 많나 봐요. 그렇죠. 높죠. 많죠. 그런 친구들도 한 수만 명 되고요. 그래요. 그렇지 않은 애들 수만 명이 같이 붙으니까 당연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까 뭐 올리브영이나 푸드빌, CGV 같은 경험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여기에 그 네. 뭐 아르바이트를 하는 네네. 친구들 굉장히 많아서 네네. 이게 과연 좀 그렇죠. 가산점을 붙을 수 있을 그렇죠. 만한 경험이 될지는 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그 경험을 했다고 들이밀던 건 이제 제가 취업할 때 얘기였고요. 2011년도 하반기. 지금은 그 경험이 같은 아르바이트인데 어떤 일을 했고 그 안에서 본인이 직무 역량인 문제 해결이나 상황 판단, 뭐 각각의 대처 방안 혹은 업무 자체를 이해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드러내는 수준으로 보면 좋고요. 자기소개서로 하자면 차라리 성장 과정에 넣는 게 나을 만큼 아르바이트 경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녹이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 어떤 이러한 유형의 자신의 스펙에 대한 질문으로서의 답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드렸던 가이드에 맞게 답을 드리는 게 좋고요. 다만 여성 대상 판매 알바를 했다거나 이런 특정된 그러니까 알바를 했던 나만 벅차오르는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네. 이를테면 내가 올리브영 가서 우리 언니들 틴트 추천해줬어요. 이런 걸로 되게 막 자소서나 면접 때 이걸 막 열변을 토하면서 내가 그때 상품기 그렇죠. 고객의 니즈를 파악했대.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냥 언니는 틴트를 잠깐 확인하러 온 건데 그거를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 듯양 단정을 지어서는 곤란하겠다. 왜냐면 그 태성 쌤도 뭐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겠지만 자기소개서를 정말 꼼꼼히 검토하고 읽고 실무팀장단이나 파트장 분들이 보는 자소서기 때문에 예. 허황된 그 뒤덮음, 약간의 그 가공된 그런 내용이나 결론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네.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지엽적인 조그만 경험을 갖고 네. 스스로 침소봉대죠. 감동하지 마라. 그렇죠. 뭐 나 혼자 감동. 알겠습니다. 침소봉대 나왔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네. 일단 아르바이트에 있어서 이런 직무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윤정 아나운서 말대로 똑같은 동일한 아르바이트라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얼마나 내가 그 직무에 대한 좀 구체성 이걸 좀 띄는가, 직무 연관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다음 이제 상경계열 전공학 학생인데 자격증이 꽤 있습니다. 이건 뭐 자격증 따라서 조금 지원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융 관련 자격증 가진 친구, 또 유통 관련 자격증 가진 친구, 또 이 경우에는 어디로 지원하면 좋을까요? 일단 하나씩 살펴드리면 그 재경 쪽, 이를테면은 재무나 회계 쪽을 해서 CPA나 AICPA 자격증, 세무사 자격증 이런 게 없고서는 사실상 뭐 자격증이라 말할 게 없어요. 여기서 가라는 게. 왜냐면 입사하고 기본적으로 CJ는 전 계열사마다 회계 파트로 배치가 되거든요. 재무팀에 들어가면. 그럼 회계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나 회계 원리적인 지식만을 이해해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물론 유리하겠지만 없다고 해서 지원을 못할 건 아니고요. 유감스러운 건 재무팀 TO가 많아야 2명 아니면 3명이에요. 죄송해요. 이건 팩트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과연 비집고 들어가는 게 최선이냐고 한다면 냉정하게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금융 관련 자격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급에 뭐 갖고 있는 게 좀 메리트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와서 자격증을 따는 공부는 무의미하고요. 지금은 듣고. 예, 지금은 듣고요. 있는 분이라면 뭐 CPA, AICPA 다들 갖고 계실 거예요. 갖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이분들은 뭐 가져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굳이 이 자격증에 목을 맨다거나 할 이유가 없어요. 우대할 뿐이 이제 가점을 주는 무슨 금융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직무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마 하반기 채용 설명회가 된다거나 CJ는 매번 채용 관련된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거든요. 직무 멘토링이 될 수도 있고 뭐 보이는 라디오식으로 해갖고 직무 관련 안내를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직무에서 하는 주요 업무를 이해한 다음에 이게 내 지식적인 면이 어떻게 쓰일지 실무에 적용하는 이론과 실무를 좀 겸비하는 그런 구성원으로
나를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미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걸 잘 활용하되 없는 분들은 따로 또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지금 뭐 말씀을 늦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업데이트보다.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경계 전공인데 유통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면 어디로 지원하면 좋을까요? 솔직히 이제 제일 어떻게 어정쩡한 게 이제 유통 관리사 네. 2급 자격증 있는 친구들. 그게 애매한 거예요? 그게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통 관리사 2급이 없는 지원자가 없어요. 2, 3학년 때 다 땄을 거예요. 1급은 이제 실무를 했던 분이 따는 게 1급이고 그럼 1급이 있으면 차라리 나아요. 근데 1급을 딸 정도 경력이면 굳이 신입으로 지원 안 하시거든요. 그럼 남은 게 이제 뭐가 있냐면 CPIM, 그러니까 PIM, 즉 재고 관리죠. ERP적으로 재고 관리하거나 생산 관리하는 쪽의 자격증. CPIM 자격증이나 물류 관리사 자격증 1년에 한 번 있거든요. 요거 이제 합격률이 30%가 안 되는데 물류관리사. 예, 물류관리사. 요런 정도가 있어야 그나마 자격증 내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통 쪽은 어떠한 자격증이 무슨 기사 자격증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안다고 해서 이해한다. 무슨 암행어사 마패가 아니거든요. 딱 보여주고 나야 이렇게 인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자격증을 통해 배웠는 지식이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현직자를 통해 만나서 이해한 내용을 자소서나 면접 때 말과 글로 해주는 게 더 이로운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왜 떨어졌나 특집에서 미국 미국 인턴 1년을 했던 예. 친구가 나왔었는데 그 친구가 CJ그룹 유통 쪽으로 지원을 했다가 자소서를 민혁쌤한테 보여드렸는데 엄청 혼났죠. 혼났거든요. 근데 사실 홍군형이 났죠. 네, 홍군형이 네. 저도 그거 보고 네. 굉장히 보셨어요? 안타까웠어요. 네, 저 라이브로 생생하게 집에서 봤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네. 저렇게 애를 혼내나 처음 만났는데 자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안타까웠죠. 근데 네. 확실히 그런 쪽 분들은 자기가 했던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내가 관련된 경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마패나 인증서처럼 되겠다가 아니고요. 해당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게 뭔지 태도적인 면, 자질적인 면, 혹은 협업, 혹은 직무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표현할 줄 아는 정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정리가 안 돼 있어서 혼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이런 쪽에 합격하는 친구들의 경험은 확실히 내가 작은 부분, 택배나 창고 정리 알바부터 시작을 했다거나 뭐 외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통운이랑 그 외대랑 산학 협력을 맺었어요. G트랙, 글로벌 트랙이라고 해서 방학 때마다 인턴을 2차례 해갖고 인턴이 최종되면 이제 정규직이 되는 거고요. 둘 중에 한 번이라 떨어지면 이제 안 되는 하지만 직무 체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내가 해당 직무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선 오늘 전체적으로 질문이 약간 무릎팍도 아니고 될까요 안 될까요를 많이 물으시는데 약간 저기 예. 자리까지 예측을 그렇죠. 해주셔야 돼요. 예, 부채도사도 아니고 이게 안 되거든요. 이런 접근보단 이게 최소한으로 방향은 이러하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시간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그 CJ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신입 사원은 어학 성적이 필요하지 않은 대신에 또 글로벌 전형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2 외국어 전공이라든가 해외에서 거주를 오래 해온 친구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우리 차재원 코치도 인도 전공이었기 때문에 남았을 때. 상당히 좀 네. 남았을 때 이런 거 하지 말고 나왔을 때. 어쨌든 유리했을 것 같은데 글로벌 전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약간 그 어떤 주류 언어 이외에 네. 언어가 필요한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 질문도 약간 논외인 게 대부분이 그러니까 해야 될 고민들을 안 하고 그냥 내가 특히 외대 친구들, 부산외대, 서울외대 그리고 외대 글로벌 캠퍼스 친구들 내가 뭐 루마니아어과인데 될까요? 막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딱 이런 질문이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그 언어가 확실히 그 채용 공고에 보면 주력 언어들이 있어요. 그 주력 언어에 해당되지 않은 언어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매력이 없거든요. 이를테면 당장 그 코트디부아르, 코트디부아르에서 홈쇼핑 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어과 나왔다고 내가 하겠다. 회사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고 생각도 안 했는데 내가 아프리카어 할 줄 아니까 나를 뽑아주시오. 그러니까 변방어가 무조건 유리한 거 그렇죠. 아니고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니고요. 해외 진출한 그 회사마다 다 법인들이 다 해외에 나와 있잖아요. 이 그런 회사가 걸 뭐 예를 들어 고려해서 중동에 진출을 했다. 그럼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아랍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를테면 뭐 CGV면 터키, 요즘도 잘 되나 모르겠지만 터키 아니면 뭐 중남미 쪽 진출이 활발하거든요. 브라질이나 멕시코 쪽 그리고 동남아는 기본이었고요. 근데 동남아는 인도네시아보다 이제 말레이시아 쪽으로 좀 더 집중하고 있고 베트남은 이미 만연해 있고요. 중국은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 있는 게 미국을 또 선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좀 이따 해외대 친구들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저기 캘리포니아의 느낌을 아니까 그쪽에 뚜레쥬르가 헐리우드에 있거든요. 미국은 뚜레쥬르가 헐리우드에 있어요. 헐리우드 그 베이스 네, 그 베이스에 뚜레쥬르가 있는 거야. 그걸 내가 먹어보고 왔기 때문에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해보겠다. 그렇죠.
이거는 접근이 정말 잘못돼 있다. 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상반기 때 조미애 선생님이랑 면접반을 같이 했는데 저희 학생이 수강생인데 그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정말 세상 놀랐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제발 부탁드릴게요. 거의 네. 민혁 쌤이 경기를 일으키게 할 만한 그럼요. 대답일 수 있을 그쵸. 텐데. 그러니까요. 끔찍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 회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언어의 그 어학 실력을 갖춘 분들은 글로벌 전형에 도전하면 좋을 것 회사가 좀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그렇죠. 곳에서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요. 글로벌 전형이 그 경쟁률은 어떻게 되나요? 참 질문이 오늘 참 난처한 게 네. 일단은 그 답변을 드리려고 해도 이게 별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만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글로벌 전형의 TO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100대 1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한테 경쟁률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 경쟁률을 뚫고 갈지에 대한 전략을 짜시는 게 중요하고요. 당연히 경쟁률은 일반 전형보다 높겠죠.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계열사마다 상이하고요. 언어를 좀 잘한다는 친구들은 거의 다 몰린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럼요. 네. 어설프게 해도 몰린다. 어설프게 하고는 몰리지 않죠. 허수가 있어요? 허수가 꽤 있죠. 백대로 오픽으로 치면은, 치면은 네. IH나 토스 7인 친구들. 근데 해외 체류 경험은 있는데, 그러니까 어필할 건 많은데, 근데 어학 점수는 낮아요. 그럼 이제 고민하거든요. 그냥 그런 친구는 일반 전형 쓰는 게 나아요, 사실. 왜냐면 많이 뽑으니까요. 많이 뽑는 전형에 TO가 많은데 넣어야 본인이 좀 더 유리하겠죠. 그런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글로벌 전형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언어적인 그 장점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해외 영업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것도 다른 게 계열사마다 추구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를테면 해외 글로벌 전형이 왔다고 해도 처음부터 해외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국내에서 그 해당 직무하는 업무를 이해를 한 다음에 해외로 나가는 일을 한다거나 해외 영업부서가 이제 지원 파트 일이 많잖아요. 현지 법인에 나와 있는 직원들과 어떤 업무에 대한 내용을 교류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또 해외로 나가는 건 아니고 또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내수 업무를 이해하고 내수에서의 돌아가는 걸 이해한 다음에 직급이 어느 정도 차면 그때 이동한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공대생들을 위한 맞춤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계과 전공. 이 친구들이 그 CJ그룹에 지원할 만한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아, 이제 전공별로 갑자기 네. 예. 갑자기 이제 갑자기 그냥 건너뜁니다. 저희는 전공별로 훅 들어갑니다. 아, 갑자기 또 훅 들어가셨는데. 오늘 또 불만이 많으시네요. 아니 되게. 왜냐면 그러니까요. 질문이 이게 지금 약간 그 2학년 2학기 친구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라서 저희 방송 시청자분들 죄송합니다. 스미마셍. 네, 죄송합니다. 일단 기계과 친구들은요 지원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기계과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CJ 지원을 그렇게 선호하지를 않아요. 진짜로 별로 선호하지 않고 그냥 잘 관련권 없나요? 왜냐면 이분들이 갈 곳은 따로 있기 때문에 주로 기계과를 선호하는 분들은 이제 그 초대졸이나 네. 학점이 매우 낮은 친구들이 이제 생산직 공채 때 많이 지원을 하시거든요. 이제 공장에서 엔지니어링, 제일제당 공장의 엔지니어링 직무인데 기본적으로 기계 설비에 대한 기획을 하거나 운영하는 쪽에 관여하는 쪽이고 TO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기계과 친구들은 잘 그냥- 신경을 안 쓰겠네요. CJ 네네. 쪽에다가. 그냥 원 오브 댐이죠. 그냥 공고 떴네 한번 써볼까? 그러니까 그냥 써본다. 네. 근데 이제 또 준비를 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만은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왜 채용 그-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예. 네. 전화기, 아 전화기. 전자 네. 또 그리고 어디죠? 화공. 화공 화학. 그리고 기계인데 네. 그럼 화공이나 전자 쪽은 굳이 한다면 뭐 네. 2학년 2학기 같은 질문이라고 했습니다만 아니 이거는 어디입니까? 4학년 1학기 질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직무를 얘기했기 때문에. 네. 화공과는 네. CJ 어디로 지원하면 좋을까요? 학원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해야 될 분야란 게 있거든요. 일단은 그 헥산이나 라이신 같은 MSG 같은 걸 만드는 바이오 쪽에서 MSG 예, 중요하죠. 이쪽에서 이제 발효된 생산 제품을 정제하는 작업이 들어가요. 예. 그거에서 많이 좀 쓰임을 받고 있거든요. 화학이나 아. 화공과 친구들은 그쪽 지원 외에는 솔직히 뭐 추천드릴 만한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딱히 없다. 네. 하지만 이쪽에 대한 수요는 화공 쪽은 많기 때문에 화학, 화공, 식품 쪽 친구들은 많은 지원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보통신학과죠. IT 아, 대단하네요. 전공자들 계속 나오네요. 보겠습니다. 자 이분들은 다른 계열사로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올리브 네트워크스로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학생들이 많이 묻고 이건 4학년 2학기 질문 아주 질문 좋았습니다. 괜찮았나요? 왜냐하면 이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1년에 뽑는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뽑혀도 몇 명 이분들이 뽑아요 보통? 뭐 한 20명대거든요. 그럼 생각보다 많이 안 뽑고 오히려 이분들은 입사 이후에 각 계열사를 흩뿌려져요. 그 계열사에서 발생되는 IT 관련 운영이나 개발 이슈를 케어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TO가 생각보다 적고 오히려 각 계열사마다 IT 운영이나 IT 개발하는 쪽을 뽑거든요. 적게는 3명, 많게는 5명씩 뽑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지원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이 겹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일이 겹친다기보다는 이제 IT 개발, 서버 개발 이슈가 예를 들어서 있다. 그러면은 내부에도 이 IT 개발하는 분이 있어야 되고 오쇼핑에서 오쇼핑을 예를 들면 오쇼핑 IT 개발 부서가 있고
올리브 네트워크스 오쇼핑 파트가 있어요. 그럼 내부에서 서버 개발 이슈가 있다 하면 내부 개발자분들은 개발자대로 이슈나 요구 사항을 주면 네트워크스는 전 계열사를 아울러서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이슈 해서 둘이 같이 조인을 해서 근무를 하고요. 구로 쪽에 가면 그 타워가 있습니다. 그쪽에 아예 올리브 네트워크스 관련된 그 아예 부문들이 사람들이 따로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볼 수 있고 확실히 지원할 수 있는 부문이 뭐 이공계분들은 전체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TO도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좀만 틈새를 잘 파고 들면 좋을 것이고요. 학점이 높은 친구들인데 취업에 대한 좀 성공률이 낮은 분들이라면 특히 컴공 친구들이나 전산학과 친구들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올리브 네트워크스보다는 오히려 각 계열사의 IT 관련 부문의 TO에 들어가시는 것도 오히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디자인 전공자를 좀 짚어볼까 싶은데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쪽 같은 경우는 인턴 전형부터 있었는데 네네. CJ그룹은 어떻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습니까? 거의 없지만 그나마 가능한 게 이제 오쇼핑 같은데 방송 미술 쪽 세트 미술 같은 것들이 세트 가능할 미술. 것이고요. 그리고 올리브영에서 이제 점포 개발하는 쪽에서도 일부 TO가 납니다. 왜냐면 점포 개발을 할 때 점포를 개발하면서 이제 직영점 같은 경우는 새로운 디자인이 나와야 되고 최근에 올리브영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바뀌었죠. 그런 디자인도 다 간접 관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이디자인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몰을 운영하는 제일제당이나 오쇼핑 혹은 E&M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쪽 관련해서 외부 오프라인 행사를 한다거나 할 때도 이런 디자인 분들 많이 쓰인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O는 많지가 않아요.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죄송할 거 드림- 없습니다. 예, 한 많아야 두세 명. 것도 아닌데요. 예, 뭐. 그렇죠. 예,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어제 태성쌤 말씀으로는 CJ제일제당과 그리고 대한통운이 가장 많이 뽑는다고 했는데 네. 이 두 군데가 가장 많이 뽑는 데인가요? 예, 가장 많이 뽑고요. 뭐 비단 CJ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를 보실 때 가장 상위에 랭크된 곳들이 상대적으로 그 많은 TO를 뽑고 이제 점차 내려가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뭐 많은 분들은 이제 제일제당이나 대한통운에 지원을 하지만 확실히 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곳들은 또 달라요. 왜냐면 직접 자기가 맞닿아 있는 푸드빌, 네가 지난번 그 동기 모임 때 갔던 그 빕스, 그죠? 너네 엄마가 좋아하는 뚜레쥬로 그런 데들도 채용이 많지는 않은데 지원이 많고요. 그리고 내가 급식 관련된 아르바이트 했다거나 식품 영양학과를 나왔다 한다면 또 프레시웨이 이런 쪽도 많이 관심들이 있고 CGV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학점은 낮지만 파이팅 넘치는 그 지방 국립대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헬스케어의 제약 영업도 많이 지원을 하는 헬스케어 편이죠. 쪽. 네네, 그렇죠. 워낙 계열사가 많아서 네. 참 기회의 문은 참 넓은 것 같습니다. 물론 네네. 뭐 계열사별로 뽑는 숫자는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회는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시 한번 저희가 알바 얘기해보게 됩니다만 아까 뭐 CJ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 굉장히 인기 있는 네네. 직군 중 하나인데 미소지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떤 변별력이 없죠. 표정이 그렇네요. 제가 미소를 잃었네요. 제가 지금 미소지기 얘기를 했는데 본인도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하지 않았어요? 저는 현대차, 현대차. 예, 저 그렇죠. 해피무브. 현대차를 좋아했었어요. 짝사랑했었죠. 그랬네요. 지금도 아직 유효하지만 아무튼 이거 후회하시나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미소지기 같은 거를 너무 막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변별력이 없는 것도 크고요. 미소지기를 했다는 이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기간을 길게 한다거나 오픈점에 갔다거나 그게 좀 같은 미소지기라도 느낌이 다르게 좀 의미가 접근해야 있는? 돼요. 그럼요. 그냥 막 그런- 알바를 위한 알바가 아니라 그럼요. 나름 의미가 있어서 뜻을 갖고 한 이를테면 그런 자소서나 그런 면접 때 거죠. 플로우도 이렇게 가져가면 좋겠죠. 나는 정말 이쪽에 관련된 일이 궁금했는데 CGV를 알려고 접근을 했다가 미소지기로 알게 돼요. 미소지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현재 진출해 있는 국가가 어떻다든지 4DX 같이 타 어떤 비상장 계열사가 현재 어디로 사업을 이어가는지까지 포괄적으로 CGV를 이해하는 쪽에 한 도구로서 미소지기를 써야지 너가 어벤져스 개봉 날 팝콘을 맞아가지고 아팠어 막 이런 거를 얘기를 막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설득이 안 되겠어요. 이상한 얘기 많이 하고 그러네요. 예. 진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렇군요. 진짜예요. 첨사가다 놀랐어요, 저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미소지기를 좀 하려는 친구들한테는 좀 말린다. 그러니까 미소지기가 이게 인증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는 건 말리진 않겠지만 이걸 한다고 해서 나를 안심시키는 용도로 이걸 활용하셔서 곤란해요. 편의점 지원하는 친구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했다고 갑자기 마음이 뭐 내가 이젠 편의점 다 알게 됐어 이거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미소지기라면 초반 한 달 동안에는 본인이 생각하시는 건 아름다운 일을 하지 않거든요, 절대. 청소하고 막 이런 쪽, 팝콘 튀기는 방법 익히고 태웠다고 혼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서 단순히 내가 미소지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이제 CGV 알았어요 이거를 자소서로 믿지를 않아요. 면접 때 먹히지가 않는다고요. 차라리 앱을 사용해 갖고 앱의 UI UX에
발전 정도를 말하는 게 나을 만큼 회사는 좀 더 디테일하고 관여도가 높은 구성원을 좋아한다는 점만을 기억해 주십시오. 비단 CGV뿐만이 아니고요. CJ 전 계열사가 미소지기를 그렇습니다. 지원하려고 한 친구들이 이걸 지금 봤다면 어떤 팩트 폭력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지금 맞는 팝콘 들었다 말을 놨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네. 많이 놀랐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런 분들을 고려해서 지원할까 말까 고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자 서류 전형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합격이 된다면 그 다음에 네. 고비가 CAT, 야옹이. CAT잖아요. 예, 야옹이. 야옹. 이거는 어떤 팁이 좀 있을까요? 야옹이라고 불릴 줄은 몰랐고요. 캣. 여기는 확실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인적성이 되게 쉬워요. 단순한 수출이나 아니면은 문제를 복합해서 짬뽕을 시켜놨거든요. 이를테면 주사위를 던지면 다음과 같은 자음이 나온다. 기역부터 뭐 가나 다라 마바 그리고 주사위 2개를 던지면 모음이 나온다. 그래서 모음 숫자 놓고 다음에 주사위 2개를 비교하시고 나올 수 있는 단어를 찾으세요. 이런 정도.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나오는 것도 있었거든요. 문제는 HMF보다 훨씬 쉽죠. G사에 비해서 훨씬 훨씬 쉽죠. 쉽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가까운 서점에 가셔서 문제집을 구매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정도의 문제들을 단기간에, 그러니까 뭐 통상적으로 100문제 이내의 거를 1시간 이내로 푸는 게 이쪽 인적성의 특징이거든요. 정답률이 제일 중요하고 가능하면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해요. 즉 다 맞는 비율이 많아야 돼요. 이 얘기 들으면 또 되게 당황하시거든요. 아니 너가 강사니까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 회사 인적성을 봤잖아요. 다 맞았어요? 저는 제가 푼 건 다 맞았어요. 확신해요. 정말 쉬웠거든요. 120문제 중에 80개를 다 맞았어요. 근데 저는 떨어진 줄 알았거든요. 40개를 못 40개를 풀었으니까. 못 풀었고. 그렇지. 근데 붙은 거예요. 이거는 정답률이 답이다. 그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진짜로. 푼 거에 정말. 대한 정답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고민 좀 하시고. 자, CJ 인적성 시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재밌는 문제들이 많다는 얘기도 있어서 보통 학생들이 그 위주로 떠올리면서 준비를 하기 십상일 텐데 뭐 ENM 프로그램 문제 같은 거. 우리가 그러니까 CJ를 막연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프로듀스 그렇죠. 101 이런 거 마니아들이 또 쓸 수도 있잖아요. 안타깝죠.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문제를 풀다가 또 반가워갖고 어머 내가 아는 거 나왔어 하면서 1분을 허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제발. 거기에 감경을 해서 예. 그래서 되게 이 문제 회사의 앞에서. 전형을 만만하게 보는 분들이 계신데 이 회사 인성검사 진짜 중요하거든요. 많은 애들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어떤 문제가 나왔다. CAT든 CJAT든 그거 보고 이거 반가운데? 하면서 그냥 감상적인 얘기를 할 시간에 좀 빨리빨리 문제를 정확하게 풀고 풀었던 문제 다시 한번 검토한다거나 그런 노력을 더 기울여줬으면 좋겠고요. 인성검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냥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냥 핵심 가치나 인재상 이런 것만 보고 달달 암기할 게 아니라 분명히 이 회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이나 내용들은 연역부터 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회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들은 CJ 블로그가 있어요. 블로그.cj.net 죄송합니다. 이거를 관계자분들 죄송합니다. 이거 보면은 그 직원분들 인터뷰 기사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인터뷰의 끝에 꼭 코멘트를 넣거든요. 본인이 회사에 어떤 인재로 남고 싶냐는 식의 어떤 그런 단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봐주신다면 그런 인성검사 때 나온 문항들과 일치하는 부분들도 꽤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을 넘겨짚지 마시고 지금 내가 여기 구성원이 되겠다라는 그런 거의 빙의된 마음으로 접근하신다면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왜 지금 CJ 관계자한테 미안하다고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도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가이드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블로그를 접속하는 분들이 조회수도 낮고 별로거든요. 많지 않군요. 그리고 사보를 이제는 따로 오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접속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그 블로그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요. 회사가 만드는 그런 광고 문구나 이미지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일할 사람을 뽑는 거니까 거기에 맞는 내용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블로그.cj.net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그 CJ그룹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신의 한 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리면 경쟁률 그리고 전공, 경쟁률. 스펙 이런 식으로 이 회사를 접근하면 곤란하다. 본인이 그걸 기반으로 어떻게 녹여서 내가 기여할지를 고민한 걸 서류와 인적성에서 보여주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여러분께 함께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코치와 함께한 시간들이 여러분의 CJ 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갔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차재원 강사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잡정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한은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 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K무브 다시 만난 세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악역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당신도 악역이 될 수 있죠. 길거리 사고 유발자, 초상권 도둑, 옆구리 폭력배, 통행방해꾼. 어때요? 참 쉽죠? 스마트폰 바르게 쓴다면 배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4.5 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준비한 시간이죠.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 전에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네, 우리 동네엔 오늘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을까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으로 먼저 떠나보겠습니다. 이윤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윤아입니다. 네, 오늘 채용 소식 알려주시겠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기업은 부산진구 단감동 소재의 우리감정평가법인입니다. 모집 직종은 총무 및 격리사무원 1명으로 감정평가 관련 업무와 소규모 회사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학력과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문서 작성 및 엑셀 등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는 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며 급여는 월 200만 원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컴퓨터 사용이 능숙하신 분이라면 꼭 한번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다음 채용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인터코리아 맨파워 시스템입니다. 경남 거제시 이룸면에 위치한 한국석유공사 거제지사에 구내 식당에서 근무할 조리사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우대사항은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경력자, 인근 거주자 및 자가용 출퇴근 가능하신 분 등입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주 5일 근무이며 급여는 월 170만 원에 1년 계약직입니다. 채용 즉시 마감 예정이므로 워크넷을 참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양한 지원 우대사항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전주로 떠납니다. 이효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효순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지역 업체는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유지관리와 관련된 현장 업무를 수행할 운송사무원 7명을 채용합니다. 근무지는 전주지사, 진안지사, 무주지사, 논산지사, 보령지사로 학력 및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증 소지자 및 건설기계 운전 가능하신 분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근무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급여는 월 163만 원입니다. 8월 11일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에 등재된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자사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무지가 각각 다르니까요. 지원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전주보훈지청입니다. 공공행정기관으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으며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상담 및 적성검사, 고용정보 제공 및 직업소개, 직업교육훈련 및 직업지도를 담당할 직업상담사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며 경력은 직업 상담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으로 직업 상담 경력 1년 이상이시거나 직업 상담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이상은 직업 상담 경력 2년 이상이신 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월 202만 원 이상이며 명절 상여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8월 11일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에 등재된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자사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등기 우편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 채용권 모두 8월 11일에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늦지 않게 지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주 지역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국경 없는 열정, 전 세계 취업문을 활짝 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시간입니다.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입니다. 네, 해외 취업 이분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 잡센터 박창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한참 이제 장마가 끝나고 더운데요. 여름 휴가 시즌입니다.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네, 지난주 일주일 동안 여름 휴가 다녀왔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오전에는 육아. 오후에는 우리 글로벌 잡센터 대구센터에서 그러셨군요. 네, 우리 청년들과 일주일 내도록 보냈습니다. 그랬군요. 네. 휴가 알차게 기간에도 뭐, 육아와 육아도 하시고 청년들. 또 열일하셨는데요. 그래요. 내년에는 또 아이들과 함께 꼭 좋은 곳으로 또 휴가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런 바람입니다. 저의. 저도 육아를 하고 왔기 때문에 네. 아주 마음에 어떤 동지 의식이 드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네. 멋있는 청년 한 분이 저희 스튜디오에 출연해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예. 예, 저는 이제 이번에 캐나다 리버사이드 캠벨 리버에 있는 리버사이드 카페 레스토랑에 취업한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상현 씨 해외 취업을 예. 일단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대표님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만난 분들은 보통 거의 대부분이 미국 뭐 쪽이었잖아요. 싱가포르 쪽이었는데. 근데 이번에 캐나다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죠. 뭐 특징이 있을까요? 캐나다 제가 방송으로도 많이 안내를 해드렸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캐나다 주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동시장 영향 평가서, 우리가 보통 레버 마켓 임팩트 어세스먼이라고 합니다. LMI 서류를 취득을 하면 취업 비자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LMI 서류는요, 고용주도 캐나다 정부로부터 이 평가를 받으셔야 되고요. 피고용인 지원자들도 이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처럼 이런 외국인들이 해당 국가에서 정식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취업 비자를 발급받을 수가 있고요. 취업 비자를 발급받고 나서 1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캐나다 주 정부 이민이나 연방 이민으로 해서 영주권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캐나다의 취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캐나다의 고용주의 근로자 모두 이 LMIA, 그렇죠? 예, 요 서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후에 영주권 신청에 또 이민까지 그렇죠. 일단 길게 본다면 정말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편으로는 좀 미국과 다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현 씨는 캐나다 보니까 리버사이드 레스토랑에 어떤 직무로 합격하신 거죠? 예, 저는 그 리버사이드 레스토랑 카페에 제가 그 총괄 매니저로 이번에 총괄 매니저? 총괄 매니저로 취업을 하게 됐고요. 그 이렇게 하게 될 수 있었던 계기는 이제 제가 호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호주에서 레스토랑이랑 카페 이런 데서 제가 슈퍼바이저 매니저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현 씨가 그 한국에 있기 전에 또 호주에서 경력이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호주도 좋잖아요. 거기 왜 쭉 눌러 계시지? 예. 예, 저 몇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처음에 갈 때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하고 이제 갔었던 거였거든요. 유학한 다음에 이민한다고? 네네네. 예. 근데 이제 그 호주 자체가 이제 좀 자국민 보호 정책이 굉장히 심한 나라여서요. 그런 이민까지 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 허들들이 많이 이렇게 놓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거기서 학비며 생활비며 이런 걸 쏟아붓다 보니까 너무 이제 저도 이제 어려움을 많이 느껴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영주권까지 취득하신 거예요? 아니, 취득하기 전에 이제 거기서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또 예. 벽이 많았군요. 네. 그랬군요. 예. 들어보니까 애초에 그 한국에서 취업하는 건 전혀 생각을 안 하신 것 같고 아예 이민을 가서 네네. 그 해외에서 취업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뭐 호주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또 캐나다 취업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예, 제가 한국에 와서도 이제 여기서 일을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고 하니까 저도 일을 하면서 이제 저도 결혼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서의 제가 그런 뭐랄까 그 조건들이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형 취업에는 네네 거기는 좀 많이 부족하다, 부족하죠. 그렇죠? 호주에서는 얼마 동안 계셨던 거예요? 호주에서는 제가 거의 7년 정도 있었어요. 오래 계셨군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저만 열심히 잘 하면은 저만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회가 좀 더 있을 수 있는 해외 쪽으로 이제 눈길을 돌리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표님이 하시는 어떻게 방송 보셨어요? 아 방송 보신 거예요? 네네 방송을 어떻게? 보게 됐어요. 접정보 보셨나요? 네네. 직업 방송 이렇게 채널 돌리다 본 거예요? 아니요, 저도 이제 제 친구가 찾아보다가 추천을 해서 이렇게 이걸 보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방송 보고 대표님께 정말 무작정 찾아가서 진짜. 예,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대표님 앞으로 방송을 더 열심히 하셔야겠습니다. 아니요, 그만요.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그 상현 씨하고요 참 재밌는 일이 무작정 찾아오셨어요. 예, 뭐 저희 센터에 오셨는데 그 상현 씨하고 이제 두 부부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두 부부가 오셨어요. 상현 씨는 아직 결혼을 안 하셨는데 이제 곧 결혼을 하실 분이고 이제 상현 씨하고 예. 앤드 예, 부부가 그러니까 그 다섯 또 커플이 명. 같이 오신 거예요. 커플이 오셨는데 이 여자분들끼리 이 캐나다 취업을 가기 위해서 해외 취업을 가기 위해서 온 데를 다 다니셨던 거야. 그러시다가 우연치 않게 우리 한국 직업 방송을 보신 거예요. 우리 잡정보센터를 보신 거예요. 예, 보시고 저희 센터에 오셔서 이제 일이 진행이 된 거죠. 어쨌든 저희가 하는 일이 큰 것 같습니다. 저희도 더 열심히 할 것을 뿌듯하네요.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예. 상현 씨 경우처럼 아무래도 해외 취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걱정되는 게 현지 생활 부분, 급여나 뭐 이런 것들이 또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잖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네. 이제 상현 씨가 이번에 들어가는 리버사이드 카페 레스토랑에서 받는 급여는 좀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상현 씨가 가는 곳은 캐나다 BC주에 있는 캠벨이라는 지역입니다. 캠벨. 캠벨입니다. 캠벨. 근데 저희가 캔버라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게 캠벨 지역은 관광 지역이고요. 캠벨 리버사이드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냥 줄여서 현지에서 그냥 캔베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상현 씨 같은 경우는 해외 취업에 첫 성공을 하셨는데요. 시간당 급여가 17불부터 스타트를 하고요. 계산을 하면 연봉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네, 4천만 원 정도 하는데 글쎄요, 뭐 한국에서 이제 4천만 원 정도면 초기 뭐 생활하는데 괜찮죠. 크게 뭐 나쁘지 않을 문제는 것 없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어쨌든 네, 네. 대졸 초임 연봉 평균이 뭐 3,800 정도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연봉 4천만 원이면 뭐 굉장히 좀 훌륭한 편인 건데 일단 대표님 이게 보니까 그 캐나다의 의식주 비용 같은 게 있잖아요. 대체로 어때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돈으로 한국에서는 괜찮은 편이지만 캐나다에서 어떤지. 한국에서 뭐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을 수 있는데 북미권의 가장 큰 특징이 우리 이제 해외 쪽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가 이제 미국, 캐나다 이쪽으로 나가는데요. 북미권의 가장 큰 특징이요. 의식주 비용이 아주 싸요. 예, 뭐 먹고 생활하는 비용은 싼데 뭐 교육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이제 만만치가 않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은 연봉이 4천 정도겠지만 이제 나중에 또 바뀌는 올라가겠죠. 점점 올라가는 이 시스템을 국내보다 해외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게 장점이죠. 네, 연봉도 지금도 훌륭한데 나중에 되면 또 올라갈 거고 또 의식주 비용도 저렴해서 좀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일 크죠. 뭐 캐나다는 제가 방송으로 안내해드렸지만 제 친구들도 많이 가 있는데 처음에 갈 때 다 우리 상현 씨처럼 이 정도의 연봉 수준으로 갑니다. 근데 캐나다는 뭐라 그랬죠? LMIA를 서류를 받고 나서 취업 비자 받고 1년이 지나고 나면 영주권 신청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통상적으로 사람마다 개인마다 좀 틀린데 영주권 신청하고 나서 8개월에서 13개월 뒤에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주권자로 돼버리니까 내 연봉이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미국도 똑같습니다. 예, 그럼 뭐 지금 제 친구 같은 경우가 한 달에 월 한 18만 불 정도 받으니까 예, 훨씬 이제 틀린 거죠. 근데 그 LMIA 그 서류를 승인받는데 어렵나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캐나다 지원하시는 분이 우리 뭐 상현 씨도 그렇고 이제 한 2주 사이에 한 4-5명 정도가 합격을 하셨는데 고용주 인터뷰 합격하고 나서 이분들이 저한테 대표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톱,
지금은 감사하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LMI를 받는 게 다음에 중요해요. 그쵸. 예, 고용주를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캐나다는 이 LMI 서류를 받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LMI 서류 준비하는데 이제 또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상현 씨도 이 부분을 잘 준비해야 될 텐데 취업도 목표였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싱글이셔서 네. 어쨌든 그 결혼도 고민을 하셔야 될 테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민도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쪽에서. 네. 예. 제 솔직히 이거 이쪽 캐나다 준비하는 것도 이제 해외를 나가는 거 준비한 것도 저 이제 제 지금 여자친구와 결혼 그리고 나중에 갖게 될 아이들을 생각을 해서 여자친구 있으신 거죠 지금요? 네네네. 그러시군요. 예. 네. 그까지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그 좀 더 기회가 많은 그쪽으로 이제 좀 제가 결정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도전을 하게 된 거죠. 가서 일을 하면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애를 낳게 되면 거기서 이제 시민권자 되는 시민권자가 거죠. 되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도 좋은 점이 그럼 있겠군요. 그분과 예. 이번에 함께 가시는 건가요? 예, 저 갈 때 이제 같이 가려고 결혼을 준비 중입니다. 하고 갑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알겠습니다. 좋으시겠네요. 미리 혼자가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호주는 혼자였지만 캐나다는 네. 둘이 가기 때문에 또 그쵸. 예. 상당히 또 좋으시겠네요. 남다른 알겠습니다. 의미가 있네요. 자, 어쨌든 뭐 그 보니까 미혼이신데 아까도 저희가 나이를 주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한국 나이로 39세시죠? 예, 39입니다. 어쨌든 뭐 결혼도 하신다고 하고 네. 어쨌든 이게 잡정부 센터를 보신 다음에 캐나다 취업에 성공도 하고 이민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가족 계획까지 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없었다면 상현 씨의 인생은 또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좀 저도 이제 예. 이 방송을 우연찮게 또 이제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고 이제 여기까지 흘러오게 됐는데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되게 어떻게 그런 큰 우연이 필연이었죠. 예, 어떻게 보면 또 필연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여기 안 봤으면은 한국에서 일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외국으로 가려고 했겠죠? 그게 그냥 좀 늦어지거나 그랬겠죠. 그쵸. 예. 그 시간이 좀 대표님 만나서 미뤄진다거나. 좀 굉장히 슈퍼맨을 많이- 만나서 그쵸. 아주 뭐 일사천리 아, 일처리 잘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제가 다 같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박 대표님께서 캐나다 관련해서 안내해 주실 때 미혼 여성이나 아니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면 좋다고 캐나다로 하셨죠. 가라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우리 K-무브 정부 지원 제도로 본다라고 했을 때 해외 취업 유망 10개국 국가 중에서 캐나다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몇 번 안내를 해드렸지만 캐나다는 똑같은 미국으로 연결되는 북미권이겠지만 미국과 다르게 이런 산업 직종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취업을 목적으로 두고 가는 것보다는 좀 이민을 목적으로 두고 가는 게 이 캐나다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아직도 캐나다에 우리 많은 청년들이 어학연수나 글로벌 인턴십 그리고 워킹 할리데이 등을 통해서 캐나다에서 얻어올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조금만 내가 시각을 전환을 시켜버리면 캐나다에서 취업과 영주권까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도 하나의 캐나다의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출연해주신 우리 상현 씨가 그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에게 일단 특히나 나이 때문에 조금 좀 그 해외 취업이 두려워하셨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희망이자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해외 취업에 꼭 나이가 중요한 거 아닌가 봐요. 그렇죠. 꼭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나이에 따라서 국가마다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래도 어린 게 좀 더 중요하긴 하죠. 미국 더 같은 유리하죠. 경우는 중장년층들이 취업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렵군요. 미국, 싱가포르 이런 쪽은 어렵고요. 아무래도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영주권을 바라보고 이민까지 가기 때문에 좀 실무 경험이 있거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장년층들 같은 경우는 캐나다로 제가 좀 많이 권유해 드리는 편이고요. 지금 캐나다를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십니다.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중장년층들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걸 다 이제 포기를 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아주 많으실 겁니다.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 고민이 그렇습니다. 정말 갈까 말까 하는 고민이 계속 맞습니다. 하면서 네,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제가 듣기로는 옛날 또 해외 취업과 또 지금 현재 해외 취업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제가 지금 15년째, 올해 지금 15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 뭐 2010년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취업은요, 거의 60~70%가 이런 경력자들이 거의 대부분 손하는 게 케이스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1년에서 5년 정도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좀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조금 더 새로운 길을 만들고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네. 아무래도 국내 취업 시장이 조금 변경이 되거나 뭐 직무 중심의 채용, 글로벌 역량을 선호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20대 청년들, 10대 고등학생들까지 해외 취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대에 비해서는 쉽게 도전하기 쉽지 않은 나이때이기 때문에 어쨌든 몇 년 근무하다가 돌아와서 그걸 경험사고 국내 취업에 유리하게 활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또 어려울 수 있는데 중장년층들이 상현 씨 사례를 보고 나서 아 나도 저렇게 잘 풀릴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이 분명히 지금 이 순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렇습니다. 우리 상현 씨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7년 6개월을 정말 생활을 했는데요. 뭐 속히 제가 뭐 나쁘게 말씀을 드리면 호주에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우리 상현 씨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근데 2017년도 4월 달부터 호주 정부에서 자국민 보호 정책으로 호주 전문직 정식 취업 비자인 457 비자가 폐지가 돼버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상현 씨 같은 케이스가 가장 어떻게 보면 호주에 큰 꿈을 가지고 가셔서 실패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꼭 호주만 바라볼 필요는 없죠. 상현 씨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호주에서 했던 그런 전공은 이쪽이 아닙니다. 예, 슈퍼바이저, 레스토랑 매니저가 되는 게 전공이 아닌데 상현 씨는 호주에서 약 7년 동안 그쪽 특정 실무 관련들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런 실무 경험들을 잘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는 캐나다로 접근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끝으로 상현 씨처럼 해외 취업에 도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이걸 보시면서. 예. 제가 호주에서 7년 반, 아까 말씀하신 대로 7년 반 정도 이렇게 유학 이민을 생각해서 생활해 봤었는데, 거기 있으면서 많은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로 와서 거기서 일을 하고 또 유학도 와서 또 일하고 뭐 그런 사람도 많이 봤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험해 본 바 굉장히 많이 닫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뭐 지금 물론 아예 닫혀버린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은 그런 어려운 환경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가능성 있는 데를 찾아서 두드려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제 가실 텐데 캐나다 생활 아무쪼록 잘 하시길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창규 대표님과 그리고 해외 취업에 성공한 박상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센터 1부, 2부 다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하반기 대규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2는 계속됩니다. 네, 문과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죠. CJ그룹의 하반기 공채 합격 전략 기대해 주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